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매주콩밤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재공사를 하던 당시에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의 건설업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며 보내드리는 사연은 13년 전에 제가 건축과장이던 시절에 겪었던 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저희 회사로 건설 수주가 하나 들어온 건이 있었는데 그 장소를 사전 답사를 해보니까 당시 시점으로도 거의 10년도 더 전에 호텔 휴양시설을 지으려다가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었는데요. 의뢰인 또한 그곳을 원래 목적이었던 호텔을 지어 올리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그 건물 상태는 상당히 노후화돼 있었는데요. 객실이나 특정 게스트홀 같은 대략적인 모양은 구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냥 당시 기준으로는 완전히 사장된 그런 양식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관부터 전력시설까지 전부 갈아엎어야 했죠. 따라서 기존의 의뢰인이 제시한 비용은 저희가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보면 터무니없이 작은 수준이라 시작 단계부터 갈등이 깊었습니다. 어찌저찌 회사의 입장이 관철되어 본격적으로 수주를 시작했는데 고용된 인부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귀신을 봤다는 등 더 이상 못하겠다는 등 불만을 표출하거나 그만두는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완공 기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인부분들이 목격했다는 귀신에 대한 증언은 거의 대개 장소와 인상착의가 비슷했는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현장에서 함께했던 작업반장님의 증언에 의하면 작업반장님이 특정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연장 좀 갖다 달라고 말을 했는데 지목된 그 사람은 그 말을 못 들었는지 묵묵히 계속 하던 일을 하더래요. 여기에서 핀트가 살짝 나간 반장님이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질렀는데도 여전히 하던 일을 계속하길래 뚜껑이 열린 채로 가서 지금 나 무시하냐고 했더니 다른 파트에서 작업을 하던 한 인부분이 오셔서는 여기서 혼자 뭐 하시냐고 말을 걸더라는 거였죠.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격에 대한 증언은 모든 인부분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만 선뜻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본사에서 직접 파견 인원을 꾸려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헤쳐 보기로 했고 제가 파견 팀장을 맡아 당시 공사 중이었던 그곳에서 인부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모든 파견팀 직원들이 그 귀신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를 사장실에 보고하니까 들려오는 대답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겠냐는 말이었어요. 그게 당시에 타 지역의 일용직 분들에게까지 소문이 났던 건지 아무리 일당을 세게 불러도 아무도 오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었던 셈이었죠. 하지만 이미 들어간 공사 대금은 완공되지 않는 이상 의뢰인에게 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고 결국 계획의 일부를 수정해서 이미 윤곽이 잡힌 부분은 살짝 막여줘만 하고 수도관은 보수공사만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다음 다시금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빌어먹을 악재는 저희를 가만히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는지 공사를 재개한 이후부터는 그놈의 귀신들이 아예 활개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에 작업반장님과 제가 객실 안쪽 화장실의 타일을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장님이 어디서 고무공 튕기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한창 기존 타일을 부수고 새로운 타일을 가는 등 상당히 시끄러운 환경이었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소리가 저에게도 들리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인차 화장실에서 나와서 객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이게 현실이 맞나 싶은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고 말았죠. 빨간색의 성인 남성 손바닥만한 고무공이 바닥과 천장을 쉴 새 없이 오가며 혼자 튕겨대는 그 광경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을 안겨주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서 있던 공간만 제외하고 객실 안을 쉴 새 없이 튕기는 그 빨간 공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닥에 떨어지더니 어린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그 소리의 주체는 당연히 눈에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런 공사장 한복판에 고무공은 웬 말이고 어린 여자의 웃음소리가 웬 말이냐. 급기야 이제는 여러 명의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웃는 소리까지 들려오니까 대략 정신이 멍해지면서
현실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할 즈음 작업반장님이 제 팔을 잡고 내달려서 객실 밖으로 빠져나와서는 살다 이런 현장은 처음이라고, 도대체 완공도 안 됐던 건물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냐며 학을 떼시기까지 하니까 진짜 이제는 그냥 포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여성이 내지른 것 같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서 그곳으로 뛰어가 보니 게스트홀을 점검하던 당시 여직원 한 명이 온 몸을 떨면서 울고 있길래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같이 점검하던 인부분들이 잠깐 구름과자를 먹고 오겠다며 자리를 옮기고 나서 나름 열심히 혼자서 점검을 진행하던 도중에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가 껴안으면서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살자 라고 하며 기분 나쁘게 웃다가 급기야는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통에 비명을 질렀더니 그 사이에 구름과자를 다 먹고 온 인부분들이 헐레벌떡 들이닥치자 그 귀신이 아깝다, 아까워 라는 말을 내뱉으며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하는 그 말에 저희는 완전히 질려버렸죠. 확실한 건 그 여직원이 본 귀신은 인부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그 건물은 그냥 귀신들의 아지트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고요. 당시 제 부사수였던 허주임은 전동 드릴에 손바닥이 관통되는 크나큰 중상을 입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안정을 되찾은 그가 했던 증언은 임무분들이 점심시간이 돼서 공사 중인 객실을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남아서 현장 점검을 하던 허주임은 바닥에 널브러진 전동 드릴이 갑자기 혼자 작동하면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걸 피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인부분은 3층 높이에서 1층으로 추락해서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역시나 처음 보는 인부복을 입은 어떤 남자가 갑자기 허공에서 불쑥 나와서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자기를 밀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셌던지 저항 한번 못해보고 그대로 밀려나가 추락했다고 하며 당시 사고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인부분이 그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그 인부분이 허공에 붕 뜨더니 그대로 1층으로 떨어졌다고 하셨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사람 다 죽어나가겠다 싶었던 저는 그날부로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상부에 요청했고 결국 당시 회사는 완공을 하지 못했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결말까지 도달하고 말았죠.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 홀로서기를 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를 나락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었던 그 쓰라린 기억은 당시 그 현장에서 모든 걸 함께 겪었던 이제는 임원이 된 부하 직원들과 가끔 술안주로 꺼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폐건물은 산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들어가서 산다고요. 당연히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갑자기 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건물을 파내고 재조립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입장에선 화가 났을 것이고 목숨을 빼앗지 않는 선에서의 경고를 내비쳐서 쫓아낼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사람이 죽어서 영가가 되면 뻔뻔함이 그 극에 달한다더니 그 말이 결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